네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새해가 밝은 지도 이제 딱 10일 지났네요. 그죠? 자, 오늘은 일단은 뭐 그 DTNC 아로라는 종목이 뭐 어제는 상한가, 오늘은 뭐 거의 하한가죠.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가지고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방송 제목에다도 아예 그냥 DTNC 아로 뭐 원인 뭐 분석 이렇게 써놨는데, DTNC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오늘 저녁 방송 이제 주제 일부고, 최근에 이제 또 시장이 좀 약간 좀 애매해졌죠. 그래서 살짝 애매해지니까 우선주 말고 이제 스펙주가 급등하는 경향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개미들을 주식시장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이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도 오늘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일단 하나하나씩 보죠.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오늘은 뭐 일단은 이제 중요한 주제거든요. 오늘 얘기 드릴게. 그래서 일단 시황 얘기부터 먼저 해드리고요. 한동훈 씨 테마주하고 뭐 DTNCRO가 최근에 그 한동훈 씨 인맥주 중에 대장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게 저런 식으로 급락을 하면 다른 종목들의 영향이 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정말 그렇게 됐는지 아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서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한번 보죠. 오늘 일단은 지수가 좀 하락을 했죠. 코스피 지수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0.75%, 코스닥은 1.04% 하락 마감을 했는데, 뭐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대형주 약세입니다.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무슨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 중소형주 쪽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를 잠깐 보시면, 네, 예, 어서오세요. 다우지수 그냥 횡보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이게 뭐 큰 이제 조정이 올까봐 겁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네, 진짜 전문가면서 겁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돈 버는 거 못 봤습니다. 물론 겁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만 겁을 먹으시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 산타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횡보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네. 크게 봐서는 그냥 횡보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미국에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내일 미국 시간으로 11일 날 그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올해 3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CPI 발표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망세.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 증시 쪽은 뭐 오늘 특별하게 얘기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고 이 정도로 끝내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뭐 아무튼 뭐 보합으로 잘 끝났는데, 소폭 상승으로 잘 끝났는데 우리나라는 떨어졌죠. 특히 이제 코스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떨어지고, 새해 첫날인 1월 2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음봉이에요. 그죠? 작던 뭐 크던 쭉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전자 쪽하고 이쪽이 좀 업황이라기보다 전기전자 쪽에서 투매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투매? 표현을 정정할게요. 하락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투매는 이제 개미들이 주식을 막 던지는 걸 투매라고 하는데, 개미들이 사고 있으니까 투매라는 말보다는 그냥 전기전자 쪽을 누르고 있죠. 보면 삼성전자하고 이제 SK하이닉스를 봐야 되겠죠. 어제는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죠. 근데 오늘은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어요. 장중에는 3% 넘게 빠지다가 올라왔는데, 자, 보시면 네네, 1월 2일 날 있죠. 1월 2일 날 이게 삼성전자 분차트인데 1월 2일 날만 좀 크게 올랐고요. 그 뒤로는 계속 빠져요. 네, 1월 3일부터 여기 1월 3일부터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별로 안 좋죠. 이게 분차트입니다. 좀 미세하게 볼 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특히 어제하고 오늘 눈봉을 꽂아놨죠. 어닝 쇼크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21선 이탈하면서 푹 찔러놨죠. 그래서 음봉을 찔러놨다시피 해가지고 오늘 하락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연초에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참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연초에 되게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되게 좋은 기사인데, 이게 왜 좋은 기사냐. 개미들 주식하지 말라고 하는 기사거든요. 개미들 겁주는 기사예요. 보시면 1월 9일 어제 나온 기사인데,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새해 B2가 뭔지 아시죠?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이 B2가 4천억을 늘린 개미, 뭐 2.5조 순매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신용융자 잔액이 18조에 육박을 하고 엄청나게 신용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연초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샀느냐? 개미들이 대형주가 최근에 약세니까 이거 저가 매수를 노렸다는 거죠. 어떤 업종을? 반도체와 자동차, 2차전지를 주로 매집을 했대요. 그런데 코스피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실적 부진에 2% 넘게 빠지고 있다. 네, 이런 기사거든요. 자, 뭐 짧게 읽어드릴게요. 네, 올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저가 매수에 나서는 개인들의 B2가 4천억 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은 신용융자까지 활용해서 2차, 3차도 아니고 4차도 아니고 2차 전지 등 대형주 매집에 집중했고, 연초부터 6거래일간 2조 5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집했다.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12월 29일 17조 5천억 원이었는데 이번 달 8일에는 17조 9천억 원으로 5거래일 만에 3,765원이 늘면서 18조 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가 지금 약간 오버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일부러. 기사 읽어보면 가관입니다. 신용융자는 지난해 10월 23일 18조 2,268억 원 이후에 항상 이런 식으로 써요. 기사를.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B2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를 하는 거죠.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난해 11월 6일과 비교하면 무려 1조 3천억 원이나 불어났다. 특히 올해 신용융자 잔액 증가 속도는 코스닥보다 어디? 유가증권 시장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신용은 코스닥에 많이 쓰지 않나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근데 요번에는 대형주에 썼다네? 제가 그랬잖아요. 대형주 물리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가죠, 지금? 네. 지난해 12월 29일 9조 원 정도였던 코스피 신용융자, 코스피입니다. 요게 이달 8일날 9조 3,200억 원, 즉 3천억 정도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융자는 700억. 이게 뒤집어진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신용이 새해 이제 6거래일 동안 늘어났는데 한 4천억 정도 늘어났는데 거기에 한 5분의 4는 맞나요? 5분의 4 정도는 어디? 코스피. 나머지가 이제 코스닥.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개인 순매수 상위 환장하는 겁니다. 새해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두산로보틱스 3위죠.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기아,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자, 이게 뭐예요? 맨 위에 두 개는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맨날 당하고 또 당한다니까. 뭐예요? 반도체, 두산 로보틱스 로봇,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5개는 뭐예요? 2차전지, 현대차, 기아, 자동차. 자, 이거죠.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차트. 그 다음에 신용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그래프를 하나 해놨죠. 오, 보니까 그죠? 작년 10월 말 11월 초 대비 그냥 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같아. 신용이 그죠?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진짜 욕 나옵니다. 이 썩을 놈들 진짜.
욕을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신용, 폭탄, 이놈의 새끼들 진짜. 네? 근데 이 기사 보면 어때요? 와, 개미들 미쳤구나.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대형주에다가 신용까지 써? 미쳤구나. 야, 조만간 이거 폭탄 터지겠는데? 주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우, 미국도 조정 올 것 같은데. 어우. 이런 기사 나오면 앞으로 개별주 테마주 무지하게 많이 갑니다. 왜? 보세요. 제가 했던 게 지금 그대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제가 얘기했던 게 그대로 입증되고 있죠. 신용이 어제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어제 보여드렸나요? 네. 엊그제 보여드렸나? 신용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용 조금밖에 안 늘었다니까. 네. 보세요. 신용 이거 늘었어요. 이거. 아까 기사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는 것처럼 얘기하죠. 다시 어디 갔어? 아, 근데 기사를 지워버렸나 보다. 아까 보면 뭐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랬죠? 그게 뭐냐?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이것만 딱 잘라고 이것만 보여준 거예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무지하게 많이 늘었다고. 이만큼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해줄까요? 주식 사지 말라고. 이해되셨어요? 네. 나가라 이거예요. 돈 벌지 말라고. 항상 그래, 항상. 이제 그 개별주나 테마주들이 많이 가는 장이 있거든요. 그때 연말 연초에, 특히 연초에 이런 기사 꼭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 저 기사 보여드리면서 그랬어요. 올해 개별주 테마주 진짜 많이 가겠다고. 왜 이만큼 늘었다가 줄어들고 조금 반등 나온 건데 왜 여기만 잘라가지고 엄청나게 신용 물량이 폭증한 것처럼 얘기하냐고요. 썩을 놈들. 거의 폭탄 그림까지 넣어가면서. 그리고 신용이 어쨌든 좀 늘었죠. 신용이 늘어야 간다니까. 작년에 신용이 이렇게 늘었을 때 뭐가 가는 줄 아세요? AI 테마주, 로봇 테마주, 그 다음에 챗 GPT 뭐 이런 테마주 많이 갔죠. 나중에 2차전지까지. 신용이 이렇게 늘 때 테마주가 잘 가요. 개별주가 많이 가고. 근데 그 초입에서 속이는 거라. 속지 마세요. 근데 속더라고. 지금 서울경제 같은 저런 이제 좀 작은 언론사에서 얘기 나오죠. 신용이 이제 점점점 좀 늘어날 거거든요.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날 때마다 방송국이나 이런데 언론사에서 계속 저 기사가 나와요. 점점점 이제 큰 이제 언론사. 지금은 서울경제지만 그 다음에 매일경제, 그 다음에 한국경제 이런 식으로. 아니 KBS, MBC에서, SBS에서 얘기 나오고 조심하라. 예전에 이런 기사가 언제 나왔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되게 자신있게 얘기하죠? 많이 해봤거든 이거. 코스닥 지수가 예전에 여기서 폭등한 적이 있어요.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500포인트 때 있었는데 이게 6개월, 7개월 동안에 거의 800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한 60%, 50% 이상 급등했어요. 지수가. 그러니까 뭐 종목들은 5배, 10배, 20배, 30배, 40배 간 것도 있었어요. 테마주들 뭐 그때 화장품 테마주 막 중국 관련된 테마주 막 무지하게 갈 때 바이오하고 막 이 당시에 되게 힘들게 하다가 갔거든요. 여기에서 그랬어요. 지금처럼 똑같은 기사 나왔어요. 뭐라고? 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 B2가 늘어났다. 개미들 정신 못 차렸다. 이런 기사들. 그리고서 무지하게 많이 갔어요. 이 당시에도 신용 그래프가 똑같았습니다. 멘트 똑같았고. 이게 2015년 지금부터 9년 전입니다. 자주 속여요. 근데 맨날 속아. 문제는 맨날 속아요. 개미들이. 근데 더 다행인 건 뭐예요? 개미들이 뭐 들고 있다고요? 개별주 테마주를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무지하게 많이 샀다 그랬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2차전지주들 주가 흐름 보여드릴게요. 다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다 100% 안 믿더라고요. 자, 보세요. 많이 들어오셨나요 오늘? 잠깐만요. 제가 방송할 때 약간 거친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썩을 놈들 이렇게 욕 잘 안 하는데 그죠? 욕을 왜 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 강한 표현을 쓸 때는
제가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라고. 자, 삼성전자 개미들 많이 샀다면서요? 왜 많이 샀어요? 뭐 반도체 많이 간다고 하니까 실제로 연말에 꽤 올랐거든요. 사가지고 다 물린 거예요. SK하이닉스 뭐 안 그래겠어요, 그죠? 네. 잔뜩 사니까 때려버리잖아요, 그죠? LG 에너지솔루션 뭐예요? 2차전지. 이게 좋아 보이세요? 이게 갈 거 아니냐고. 이게 지금 차트 꼴을 보세요. 이거는 주식 시작한 지 뭐 3개월도 안 된 신생아들이 봐도요, 이거 안 가겠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런다니까요. 2차전지 언젠간 또 갈 수 있겠죠. 언젠가는. 그 다음에 뭐예요?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 6위죠. 작년 연말에 무슨 뭐 리튬 무슨 2차전지 어쩌고저쩌고 뭐 생산량을 확대해서 뭐 한다고 막 그래갖고 급등했잖아요. 하루에 막 7%씩 급등하고 그랬죠. 지금 어때요? 그대로 무너져 내리잖아요. LG와 2차전지죠? 무너져 내리고 회복이 전혀 안 돼요. 삼성 SDI 오늘 3% 급락. 전저점 건드렸어요. 전저점 깼다니까. 지금 떨어지는데 거래까지 늘면서 떨어져요. 이게 뭐가 좋아 보여요? 포스코 퓨처엠 이게 좋아 보이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도 오늘 빠지잖아요. 이게 뭐가 좋아 보이냐 이거예요.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구만. 사람들이 근데 2차전지하고 이쪽을 무지하게 많이 산 거예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아까 3위였죠? 두산 로보틱스를 왜 많이 샀을까요? 이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처음에 한 달 동안은 급락했었는데 여기 32,000원 저점을 찍고 두 달 만에 12만원, 즉 4배 가까이 올라옵니다. 말이 4배지 수익률을 따지면 300% 정도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개미들이 무지하게 사는 거예요. 미치는구나. 개별주도요 한두 달 동안에 4배 이상 급등하죠. 어지간하면 꼭지예요. 어지간하면. 근데 이 대형주가 두 달 만에 4배 올라갔는데 쉬지도 않고 바로 또 간다고요? 그 다음에 약간 현대차하고 기아를 많이 샀죠? 왜 이걸 많이 샀을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현대차. 그 미국에서 자동차 잘 팔린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기아가 신고가 냈거든요. 52주 신고가. 그리고 21년 그때 코로나 때 자동차가 되게 많이 팔렸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그죠? 그때 신고가 임박했거든요. 이때 신고가 가격이 102,000원이었는데 최근에 10만원 찍었거든요. 10만 900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 난다고 걔네들 좋아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미치겠어 진짜. 신용까지 질러가면서. 왜 대형주에 신용을 쓰셨을까? 안전하니까. 대형주는 절대 안 떨어질 거야. 천만에요. 개별주를 매수했는데 그 종목이 30% 40% 이상 급락하죠. 그러면 개미들이 오히려 견뎌요. 아이고 내 팔자야 언젠가 가겠지. 근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험들이 꽤 있으니까. 근데 대형주의 비중이 싫어가지고 물리시죠. 대형주가 20%만 떨어져도 떼굴떼굴 굴러요. 진짜 무슨 장 꼬이신 분들 막 진짜 그 위경련 일어나는 것처럼 많이 간질 환자들 보셨어요? 간질? 발작하는 것처럼 막 떼굴떼굴 굴러요. 괴로워서. 왜? 대형주는 절대 안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 20-30%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힘들어 하냐면 안 올라올까 봐. 대형주는 무거우니까 안 떨어질 거야. 대신에 떨어지죠? 무거우니까 안 올라올 거야.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대형주에다가는 절대로 비중 많이 실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들어와서 그대로 물려서 연초부터 그냥 물린 거예요. 기아를 그냥 우리 계산하기 쉽게 10만원에 샀다고 칩시다. 일주일 만에 10% 물렸어요. 좀만 더 떨어져 보세요. 난리 나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대형주 장세가 아니다. 대형주 쫓지 마라. 그리고 자꾸 반도체 쪽을 띄운다. 조심하셔라. 근데 지금도 이제 반도체주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난 그분들하고 싸우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물렸어요. 확인시켜 드렸고, 그 다음에 개별주 테마주 쪽에 신용이 아주 조금 늘었는데 그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늘은 건데 그걸 오버하면서 엄청나게 신용이 늘은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다 이거죠. 왜?
개별주 테마주 코스닥 쪽에 사지 말라고. 전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저 기사를 쭉 우리 회원들한테 쭉 보여드리고 설명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마약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저런 기사 보면은 진짜 제가 뽕을 맞아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마실 생각도 없고요. 너무 그냥 좋아요. 왜? 가는구나. 응? 그리고 오늘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조정 오는 거 아니냐고 주변 사람들한테. 아, 올해 상반기 때 큰 조정 온다는데 맞냐고. 네. 내가 다 그랬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속고 또 속냐고. 근데 제 말이 안 먹혀요. 조정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따라가서 돈을 못 버실, 그 사람들 따라가면 돈을 못 벌어요. 제가 지금 전문가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 욕하는, 개인들 얘기는 개인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본인 생각을 어떻게 바꾸질 않더라고요. 전 분명히 얘기해드렸어요. 저기 지난 11월 그때부터 이제 바닥은 나왔다. 이제 어떻게 올라가냐 그게 문제다. 참아라. 12월 달에 눌림목 얘기 많이 해드렸고 실제 눌림목이 많이 나왔죠. 중국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대형주 못 간다 그랬죠? 맞았죠. 분명히 연말 연초에 안 좋은 얘기 나와서 개미들 털게 할 거라고. 맞잖아요. 반도체 조심하라 그랬고. 여태까지 틀린 게 없죠, 그죠? 그럼 뭐 제가 얘기했던 거는 핵심은 그거예요.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많이 갈 거다. 네. 많이 갔나요? 가고 있죠. 이제 시작은 했는데 그죠? 네. 계속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잘 따라오세요. 네. 이상한 사람들 따라가실 거면은 빨리 가시고 그쪽.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튼 시황은 매우 좋다. 네. 개미들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많이 올라가 있는 반도체하고 또 많이 떨어져 있는 2차전지를 되게 좋아하더라. 한 번 더 보여드리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까 안 봤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니 정말로 반도체 저기 2차전지가 이렇게 좋으면 예? 이게 그 연말에 22%까지 급등했던 거 아니에요. 거래까지 터지면서 그죠? 앞으로 2차전지의 미래가 밝다고? 아니 그러면 떨어지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거예요. 매갈이 없이. 응? 진짜 무슨 한겨울에 조류독감 걸린 닭처럼 그죠? 비실비실 왜 이러냐 이거예요. 응? 그럼 병든 닭 같잖아요 지금. 응? 이게 저가 매수예요? 아니라니까. 이거 바닥 아직 안 나왔어요. 바닥에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니까. 네. 단기간에 이만큼 급등했으면 그거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응? 2만원짜리가 거의 10만원까지 갔으니까 4배, 5배 가까이 급등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단기간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니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좋은 회사는 맞아요. 그러나 네. 이거에 따른 대가는 치러야죠. 여러분들 이 상승이 몇 년 만에 나온 건 줄 아세요? 이 급등이 이만큼 올랐죠 이번에? 이게 언제예요? 옛날에 여기잖아요. 2005년.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만에 18년 만에 나온 급등이에요. 응? 18년. 만약에 18년 동안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하실래요? 응? 18년은커녕 그죠? 18이라고 하니까 왠지 욕 같다 그죠? 네. 18 18해 18개월도 못 참을 텐데 18년이 아니라 1년도 못 참잖아요. 무슨 1년이에요. 보름도 못 참으면서 감당할 수 있으면 하시라니까. 네. 2차전지 네. 아셨죠? 네. 2차전지 얘기 오랜만에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시간이 또 벌써 30분이나 지났네요. 네. 그래서 개미들이 이쪽에 가서 여전히 물려 있다.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개별주 테마주 얘기해 볼까요? 네. DTNCR 오늘 급락한 거 알고 있다 1번 찍어보세요. 알고 있거나 관심 있습니다 1번 찍어보세요. 관심 없다 4번. 궁금해서 그래요. 오늘 DTNCR로 급락했죠. 그리고 알고 있다 관심 있다 1번. 관심 없어요는 4번 찍어보세요. 거의 관심들이 있으시죠? 네. 이쪽은 이쪽 유튜브 쪽은 별로 안 찍으시네. 네. 관심들 있으시죠, 그죠? 이게 뭔 일인가? 네.
제가 어제 이거 상한가 갔을 때 그냥 차트도 안 띄우고 그냥 짧게만 얘기하고 지나갔었죠, 그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죠? 그렇죠? 네. 오늘 뭐 마이너스 28%. 네. 시간에서는 어떻게 끝났나요? 잠깐만요. 시간에서 0.5% 추가하라. 거의 뭐 하한가에서 끝난 거죠. 오늘 여기 하한가가 17,100원이었을 거예요. 하한가가. 근데 17,400원에서 끝났으니까 조금, 그죠? 네. 여기 써있잖아요. 17,100원이 맞나? 이게 하한가가? 네. 근데 어쨌든 보세요. 이게 이건 얘기를 어떻게 해드릴까? 이게 일단 이제 큰 이제 그 핵심 내용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DTNC가 DTNCRO가 여기 11월 중순부터 이제 상한가 치면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려 11월, 12월 그리고 어제까지 상한가가 나오면서 3개월 동안 그 새로운 한동훈 씨 인맥주의 그 대장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100% 끝났다라고도 말을 못 하겠는데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이거 저 상한가 갔을 때 저도 놀랐어요. 어제 그 얘기 좀 뒤에서 하고, 어쨌든 이 DTNCRO가 대장주였잖아요, 그죠? 근데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대장주였는데 중요한 건 어제 DTNCRO가 상한가 갈 때 아무한테 어떤 그 한동훈 테마주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DTNCRO하고 DTNC는 뭐 사실 같은 회사니까 한 몸이니까 DTNC는 움직였지만 그 외에 한동훈 테마주가 올라간 게 없어요. 반대로 오늘 급락했죠? 오늘 이것 때문에 급락한 거 사실상 없어요. 물론 나중에 조금 개미들이 소멸해서 조금 2, 3% 정도 빠진 건 있지만 영향을 안 줬어요. 어제 상한가 갈 때도 다른 한동훈 관련주에 영향을 안 줬고 오늘도 급락할 때 오늘도 영향을 안 줬다, 이겁니다. 심지어 우선주한테까지도 안 줬어요. 아시겠죠? 자, 이게 오늘 핵심인데, 실제로 이제 DTNCRO가 어제 상한가를 갈 때 어제 상한가도 되게 세게 갔어요. DTNC죠, 이거는. DTNC는 어제 한 10%로 끝났죠. 이 정도로. 요거 하나 움직였고요. 뭐 같이 처음에 상한가 한 게 태평양 물산이잖아요. 여기는 뭐 어제 오늘 반응도 안 하잖아요. 관심 없고, 그 다음에 한익스프레스 어제 오늘 뭐 크게 움직인 거 없죠. 이거 다 한동훈 테마주잖아요. 처음에 급등할 때 같이 시작한 거거든요. 반응 없죠. 네.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할까? 협진? 이거는 오늘 조금 투매가 나온 것 같아요. 들고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장중에 손절했더라고. 네. 조금 후반부에서. 네. 이 외에는 뭐 특별하게 없어요. 부방 이런 거 보실래요? 반응 안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뭐 마이너스 2% 떨어졌는데 뭐 이 정도야 뭐 평상시에도 이런 건데, 어제도 뭐 그게 오른 것도 없고 반응 안 하죠, 그죠? 네. 예, 반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혼자 그런 거예요, 혼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주식할 때 하수들은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한다고, 그리고 단기간에 부자가 되려고 아주 발버둥을 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주식을 오래 하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그래서 많이 고생을 하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 적당히 싸게 사서 적당히 비싸게 파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제 DTNCRO가 상한가 간 걸 보면서 내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어제 그런 얘기를 어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응? 적당할 때 나와야 되는데,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크게 저기 딴 데 문제가 없었는데, 어제가 아니지, 엊그제 이 상태에서 월요일날이었죠? 월요일날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나 안 좋게 본다 대놓고 얘기했죠, 그죠? 안 좋게 본다. 왜냐면 여기에서 양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한 5%에서 한 10%짜리 그런 음봉이 하나 이렇게 나오면 아마 개미들 난리 날 거다. 그럼 투매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 방 보유 종목이면 지금은 다 팔았어요. 옛날에 여기서 다 팔고 끝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난 팔라고 그런다. 만약에 더 갈까봐 좀 물량을 들고 있고 싶으면 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조금만 갖고 있으라고 한다. 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히 5% 10%짜리 음봉이 안 나오고 상한가에 가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저도 놀랬다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 안 합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전문가들 말투 중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그건 하수고, 네. 저처럼 이제 아유 뭐 네. 나도 놀랬어요 이러면 이제 뭐 그냥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 돼요. 네. 좀 놀랬다니까요. 상한가 가길래. 왜? 상한가 나올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긴 하는데 또 놀랬다니까요. 왜 놀랬냐면 상한가를 가는데 최근에 제가 어제 이걸 왜 상한가를 가도 안 좋게 보고 있었냐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최근에 주가가 너무 편안했어요. 상한가 2개나 나오고, 그죠? 상한가 2개 아니라 3개 아니에요? 3개지. 요거 하나, 둘, 셋. 상한가 3개 나오고 6일 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얼마나 편해요. 응? 상한가 3개나 나온 게. 보통 이제 상한가 3개나 나와서 여기서 막 장대음봉 꽂고 막 들었다 놨다 난리를 치지 않나요? 그러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니까. 그러더니 상한가를 또 가요. 놀랬죠? 응? 놀랬어. 이 어제 분차트를 보시면 어제 뭐 5분봉인데요. 어제가 요만큼이죠. 보세요. 그냥 아침부터 시작하더니 쭉쭉쭉쭉 올리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상한가를 되게 잘 갔다니까요. 이게 뭐지 그랬어요. 왜 가지? 근데 이제 아무튼 저런 상태에서 흔드는 것도 없이 상한가에 간다? 근데 여기 보시면 상한가가 풀리지는 않았는데 거래가 억수로 많죠? 되게 많은 겁니다. 상한가가 깨지지 않았는데 누가 상한가에서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1시간 뒤에 또 보면 거래가 또 이만큼이 나오죠? 그리고 또 1시간 정도 한 4-50분 지나니까 아무튼 거래가 또 나오죠. 깨지면서 살짝. 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상한가 들어갈 때 여기 잘 보시면 거래가 이만큼 있죠. 그쵸? 근데 그 뒤에 상한가가 풀릴 때 풀릴 수가 있어요. 상한가가 풀릴 수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상한가 들어갈 때 거래량보다는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적어야 된다고. 상한가가 풀릴 수는 있지만 조금 잠깐 풀렸다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이만큼 나오면 안 되지. 근데 여기 나온 거를 다 합해보세요.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상한가 풀렸을 때 나온 거래량이 얘보다 많잖아요. 이해되신 분들만 7번. 네. 눈대중으로 봐도 여기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쵸? 이러면은 뭔가 그러니까 찝찝한 거예요. 물론 이러고도 다음날 급등을 하는 경우는 있긴 있거든요. 이게 뭐 반드시 그렇다 그건 아닌데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제 내가 밤에 이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애매하니까. 애매하더라고 진짜. 상한가 갈 자리가 아닌데 상한가를 굉장히 세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찝찝하게 엄청나게 풀렸고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아니 동생들 데리고 가든가 혼자 갔다니까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지?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더 가관인 거예요. 이게 대선 테마주 하다 보면 이런 걸 가끔 봐요. 이게 뭐냐면 아침에 마이너스 1% 그게 개파락도 안 했어요. 오늘 악재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더니 그냥 바로 밀어버리더라고요. 우선 요즘에 고층 아파트 뭐 20층 30층짜리 꼭대기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냥 쭉 내려오더라고요. 주식 격언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주가는 올라갈 때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다고. 근데 그 격언이 나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 격언을 싫어하게,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올라갈 땐 계단 타고 올라가더니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죠. 근데 어제 상한가 갈 때 웃겼던 게 뭐냐면 거래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아까 뒤에서 저기 상한가 풀릴 때 거래 꽤 많이 나왔죠. 그거 포함했는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가 안 많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떨어지는데 거래 무지하게 많은 거야. 아침부터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쭉 밀어버리더라고. 분차트입니다. 5분봉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우르르 밀고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우리 가나 기역 니읒 할 때 니은자 알파벳 L자 형태 나왔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세력이 이거 일부러 흔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세력이 일부러 흔든 거 아닐까요? 네.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그러면 세력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100%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제가 아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최대한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라고요. 궁금해 하실 테니까. 근데 저도 얘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상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이제 이거 도대체 뭐냐, 미친 거 아니냐. 내일 추가 급락 나올 수도 있고. 자 잠깐만요. 네.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세력이 매집한 음봉이면은 오늘 이제 분차트를 봤을 때 분차트가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느냐,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잠깐만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종목인지 종목은 내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 차트만 보여드리죠. 이 종목입니다. 차트만 봐. 이게 아침에 이게 분차트를 봤을 때 이게 세력이 매집했을 거다라고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아침에 급락시켰어요. 쭉 빼요. 그리고 낭창 돌리다가 여기가 2시쯤이에요. 오후 2시쯤 되니까 슥 올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락시킨 거를 다 메꾸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한 마이너스 한 10% 가까이 급락을 시켰다가 끝날 때 다시 0으로 끝납니다. 이게 이제 그 세숫대야. 요 모양이거든요. 사발 모양이죠. 사발 모양. 이거를 이제 분차트상에서 매집했다라고 보여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저거 매집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 주가가 이렇게 뒤에서 올라올 때 떨어질 때 당연히 세게 떨어지니까 거래가 좀 있었겠죠. 장중에는 거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올 때 거래가 실제로 늘어납니다. 이거를 왜 종목 얘기는 안 하고 종목을 안 보여주겠다 이것만 잘라서 보여드리느냐, 이것도 내일 아침에 다 사실까봐. 사실까봐. 이 종목도 상한가 한 두세 개 나와 있는 종목이거든요. 괜히 사고도 물리실까봐 이것만 보여드린 거라. 그러니까 DTNCRO처럼 급등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얘는 이게 나왔거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거 급등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모양이면은 저게 매집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DTNCRO는 그게 아니거든요. 뭐예요? 그냥 밀었거든. 그냥 하한가 근처에서 끝나고 이렇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런 말 하기가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죠? 쉽게 얘기하면 도련사가 뭐예요? 갑자기 죽었다 그 뜻이잖아요. 옛날에 좀 이런 테마주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캐리소프트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분들을 그때 우리 회원으로 막 만나기도 했던 종목인데, 이게요 캐리소프트인데 잘 보세요. 네,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 네.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이거 얘기가 다 끝나겠다. 이게 캐리소프트가 2021년도 2월부터 들었다 놨다 하면서 쭉 뽑았어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 밑에서 보시면 눌림목을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바닥 눌림목, 그 다음에 상한가 하나 찍어서 돌리고, 이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행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출산 관련주로 급등을 한 거예요. 여기 저점은 4,000원대 초반이었고 여기가 8,000원쯤 되니까 한 2배 올라왔다가 한 달 정도 눌림목 나오고 또 가서 24,000원까지, 즉 저점 대비 대충 6배, 대충 6배나 갔어요. 아까 DTNCRO가 몇 배 갔는 줄 아세요? DTNCRO를 다시 볼까? DTNCRO도 여기 보시면 여기서 요 정도까지가 한 6배 돼요. 비슷하거든요. 6배가 왔는데 캐리소프트를 다시 보시면,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거든요. 이건 정상이에요. 잠깐만. 이렇게 이제 뭐 안 내려오고 횡보하는 거는 뭐 잘하는 겁니다. 이거는 횡보하는 거니까 정상이거든요. 조정, 횡보 조정인데 보통 이렇게 횡보 조정을 거치면 밑에 벌어져 있는 이평선이 다 모아질 때까지 횡보를 쭉 해요. 옆으로 이제 몇 달 동안 돌다가 거기에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횡보 조정을 한지 불과, 자 여기가 5월 중순이죠. 근데 6월 말, 즉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신고가가 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전고점 대비 조금 올라오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 그쵸?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며칠 돌리다가 막 이렇게 급등하는 거예요. 여기가 2만원 정도였는데 여기가 37,000원이니까 순간 거의 100% 가까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대비.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막 간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다니. 근데 잘 보세요. 이 당시에 이거와 같은 테마주인 아가반 컴퍼니라고 있었겠죠. 아가반 컴퍼니가 그 당시에 어땠는 줄 아세요? 다른 종목들은 못 따라가고 있었다니까. 자기 혼자 저런 거야. 자기 혼자. 자, DTNCRO도 뭐예요? 자기 혼자 그랬잖아요. 다른 동생들 못 따라가는데 혼자서 그냥 막 붕붕 뛰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캐리소프트가 어떻게 됐느냐, 혼자 더 올라갑니다. 난리 났었어요. 여기서 산 사람들 주가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막 더 사고, 팔았던 사람 다시 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날 아침에 신규 형이 그때 들어왔는데 신규 형 한 명이 아침에 이거를 시초가에 샀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샀냐고, 그거를. 아, 수익 내고 팔았는데 자기가 실수한 것 같아요. 아침에 다시 샀대요. 비중 잔뜩 실어가지고 하한가에서 손절했어요. 이해가세요? 돌연사. 이게 돌연사 아니겠어요? 하한가 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난리 났거든. 저점 여기가 4,000원 정도인데 38,000원까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게 여기서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DTNCR로 최근에 그러죠. 이해 안 간다고, 저거는. 네. 그랬더니 하한가 맞았는데 잘 보세요. 윗골이 없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급락한 거예요. 근데 거래 어때요? 터졌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안 끝났다, 세력이 매집한 거다. 왜? 거래 없이 떨어진다. 잘 보세요. 거래가 많아지면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래요. 괜찮대. 여기에 비하면 대량 거래 터진 게 아니라서 세력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난 아니라고 본다고. 그 다음날 추가 급락하죠? 근데 전날보다 거래가 더 늘죠? 그럼 뭐예요? 절대 물타기 하거나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왜? 더 떨어지거든. 거래가 줄어들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가 올린 거 아무런 악재도 없는데, 물론 아무런 호재 없이 올라갔지만 아무런 악재도 없는데 떨어졌죠? 그러면 문제 생긴다니까, 나중에. 네. 뜯어 말렸으니까 사지 말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일봉 차트상으로도 알잖아. 이런 거 잘못 걸려드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서 매수했다가 수익이 무지하게 많이 났는데 끌려 내려왔을 때 본전 매도라도 해야 되는데, 수익은 많이 났는데 본전 났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거 그냥 그대로 들고 있다가 그대로 끌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왠지 이 그림이 떠올라요. DTNCRO가 왠지 이 그림이 떠오른다니까. 혼자 갔죠, 혼자.
정황상 비슷해요. 어서 많이 보던 건데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 이걸 뭘 확인하셔야,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이걸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아까 캐리소프트처럼 추가하게 나와서 21선까지 빠지는지, 그 음봉이 나왔을 때 오늘보다 거래가 더 많아지는지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근데 정반대로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2, 3%에서 상승 출발한다. 기억해 두세요. 플러스 2, 3%에서 시초가가 상승 출발하죠. 그러면 장중에 10에서 15 전일 종가 대비, 그러니까 오늘 종가 대비 한 10에서 15%짜리 단기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며칠 지켜봐야 돼요. 이거 하나 나왔다고 해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초짜 중에 초짜예요. 하수 중에 하수고. 아까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도 헷갈린다. 내가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테니까 내가 하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다 얘기를 해드릴 테니 보셔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수익 안 내고 버티셨던 분들 내일 수익 다 까먹을 수도 있고, 안 까먹으면은 이미 좀 많이 까먹었잖아요. 그죠? 상한가나 반납했으니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는 뭐 매물대 지지고 뭐고 없어요. 음봉 세게 터졌기 때문에. 대량 거래입니다. 올라올 때는 거래를 실어서 올라왔죠. 근데 지금 떨어진 건 뭐예요? 거래를 실으면서 떨어졌어요. 이거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잘 보시면 이런 음봉이 나오긴 했잖아요, 한번. 근데 이거 말고 제대로 된 음봉이 없어요. 이런 게 다 음봉이긴 하죠. 조그만한 거, 그죠? 근데 거래도 없고요. 이거는 진짜 조정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상한가 3개 나오기 전에 헷갈리게 한다고 음봉 하나 때리긴 했는데, 그래 봤자 거래가 요거밖에 안 돼요. 그쵸? 네. 별거 아니라니까. 이런 거래가 실린, 여기 보시면 여기 음봉이 있긴 하지만 거래 별로 없거든. 상한가 3개 나오고 이런 음봉 나오는 건 뭐 정상 아닌가요? 이 정도는?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거는 진짜 센 거 맞았거든요. 진짜 센 거 맞았거든. 네. 이게 잘 보셔야 돼. 이게 만약에 이거 갖고 있는데 수익이 남아있는 분들은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아, 이러다가 올라가면 어떡해요? 올라갈 수 있으니 올라갈 것 같으면 비중을 좀 남겨놓으시되 항상 아셔야 돼요. 그대로 떨어져서 캐리소프트 때처럼 수익 난 거 다 반납하고 손실 난 사람들 나 많이 봤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저녁방송 진행해 드리면서 제가 뭐 회원가입 강요하거나 뭐 제가 하루 종일 뭐 제 잘난 체다 끝난 적 있나요? 아니잖아요. 뭐라도 알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제 앞에서 욕심내다가 수익 난 거 다 반납하고 끌려다니는 꼴은 저한테 안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지금 돈을 받고 강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강의가 이렇게 싸구려 강의도 아닌데, 그쵸? 네. 근데 제 앞에서 돈을 안 주셔도 되지만 고맙다고 인사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마세요. 맞잖아요, 그죠? 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욕심내지 마시라니까. 어제 자꾸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무 싸게 사서 너무 비싸게 팔려고 하지 마라. 적당히 싸게 사서 적당히 비싸게 팔아라. 그러면 안 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튼 마무리해 드릴게요. 지금 더 하고 싶어요. 김 실장이 방송하지 말라 그럴까 오늘? 제 뒤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그럴 순 없죠, 그죠? 네. 그분도 오늘 준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분도 아마 DTNCR로 얘기할 거예요, 오늘. 그분도.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해석을, 그 견해를 한번 들으러 가보세요. 네.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방송을 마무리 져야 되니까 한마디를 하면 이거예요. DTNCR로가 꺾인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자기 혼자 가고 있었잖아. 그러면 이제 다른 게 가는 거죠. 오늘 이재명 씨 퇴원했죠. 그리고 저기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 이낙연 씨 신당 상당해가지고 이번 주에 쭉쭉쭉 발표하면서 자기들의 길을 간다고 했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면서 종목들 많이 갈 겁니다. 어차피 다음 달에 구정 연휴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씨가 헬기 타고 서울 간 것 때문에 지지율 무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분. 그러면 그거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는 수혜주들이 튀어나오겠죠. 이재명 씨 퇴원했으니까 이제 그 이슈도 이제 지워질 거고, 원래대로 으쌰으쌰 종목도 올라갈 겁니다. 맞죠? 이재명 씨가 병원에 8일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 종목들이 안 간 거예요. 아셨죠? 근데 퇴원했잖아요. 그럼 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복현 씨가 올해 신년사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금감원장이죠. 정치 테마주하고 사기 거래 등 불공정 거래 엄단하겠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금융감독원장이죠. 금감원장. 금감원장이 이런 말 한마디 하죠. 그러면 실제로 그 테마주가 1, 2주 정도, 길어야 2주 잠깐 움찔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니들 다 잡아갖고 감옥 쳐넣겠다 이게 아니에요. 보수에서는 주식으로 돈 벌게 좀 해주거든요. 적당히 해라 그 소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 이 사람이 딱 요 말 하고 나서 이재명 씨 칼 맞고 겸사겸사 종목들이 쉰 거예요. 그런 거 같다. 자, 마지막으로 7번 찍어주시고. 안 그래요? 딱 그때부터 한 1, 2주, 일주일 정도? 그래서 종목들이 좀 이제 쉬면서 약간 그런 거지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 씨가 칼 맞고 막 이러니까 와, 이재명 씨 선거에서 이기겠다. 총선에서. 그러면 한동훈 끝났네? 이낙연 끝났어 이러시는데 천만에요. 이재명 씨한테 호재였는데 헬기 타고 서울대 가고 막 지금 난리가 그 한 것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 쪽 민심이 이반됐대요. 서울 쪽도 지금 돌아섰고 또 난리 났어요 지금. 역효과 났다니까 지금. 네. 그러면 이제라도 한동훈 테마주, 이낙연 테마주, 이준석 테마주 빨리 사셔야지. 네. 그렇잖아요, 그죠? 좋게 보시라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뭐예요? 시간이 아깝다. 잠깐만요. 지금 시장이 약간 애매하니까 뭐가 하는 줄 아세요? 요거 하나 머스트 7호 스펙. 이게 뭐예요? 스펙주. 우선주가 더 이상 못 가니까 대성홀딩스 같은 우선주가 지금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대형주가 가는 것도 아니고 테마주가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 틈새에 누가 간다? 우선주가 가야 되는데 이미 띄워놨잖아요. 다 우선주들 갈만한 것들. 그러니까 뭐가 가요? 스펙. 하나 머스트 스펙 7호. 그 다음에 하나금융 23호 스펙.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뛰죠. 금감원장 한마디 하고 이재명 씨 칼 맞고 눕는 바람에 안 가잖아. 우리가 가자. 네. 하나 더 있어요. IBK 제 19호 스펙. 난리 났어. 이게 왜 갈까요? 예, 심심하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우선주 갈 거 없잖아요. 다 갔으니까. 태양금속우, 예? 덕성우 다 우선주로 저기 대선주로 간 거니 이거 다. 노루홀딩스, 노루페인트. 그러니까 스펙주가 좀 가는 거예요. 스펙주는 오래 못 가요. 저런 식으로 가면 저것도 1, 2주에 1, 2주.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씨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칼 맞고 싶어서 맞았겠습니까? 찌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렇죠. 근데 아무튼 퇴원했으니까 이제 그것도 끝났어요. 이제. 네. 열심히 하세요. 겁먹지 마시고. 아셨죠? 그리고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까 보니까 이분도 대선주 얘기하시는데요. 주제가 비슷하네, 그죠? 이재명 씨 퇴원, 신당 창당 이슈, 총선 정책주까지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서 보세요. 아셨죠? 겁먹으시면 안 돼요. 주식을 들고 있어야죠. 들고 있어야 돈 벌죠. 맞죠? 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올해 개별주 테마주 많이 가겠어요. 바닥 나왔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편하게 하세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